옹졸한 완벽주의를 버리고 거인의 시야를 장착하라. 1.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본질인가, 먼지인가? 미용실의 하루는 사소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비뚤어진 수건 한 장, 고객의 무심한 말투 하나. 물론 디테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디자이너와 초보 리더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면 먼지도 바위처럼 거대해 보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소한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보면 스쳐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를 닦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갈 노를 저을 힘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이 과연 1년 뒤에도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 물으십시오. 2. 찻잔 속의 태풍에서 빠져나오는 법. 작은 것에 매여있는 사람은 감정의 소모가 극심합니다. 직원의 사소한 실수에 밤잠을 설치고 고객의 가벼운 불만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지엽적 사고라고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이 커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도 알티튜드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지상에서 100m만 올라가 보십시오. 아등바등 싸우던 골목길은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운 도시의 전경과 산맥이 들어옵니다.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인식의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진리는 고도를 높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3. 옹졸한 완벽주의라는 감옥. 완벽주의는 때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99%의 성과를 내고도 부족한 1%의 사소한 흠결에 집착하느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작은 것에 집착하며 자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80%의 완성도로 일단 실행하고 거친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해 나가는 대범함을 가집니다. 사소한 디테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전체적인 시스템과 비즈니스의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하십시오. 작은 구멍 하나를 메우는데 급급한 수리공이 될 것인가, 거대한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시야에 달려 있습니다. 4. 감정의 주인이 되어 손실 회피를 극복하라.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작은 손해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만 원의 손해에 분노하느라 100만 원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립니다.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 사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가 가진 잠재력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리더는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승리를 놓치지 마라 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사소한 결점은 눈 감아주는 배포가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붓 끝에 떨림 하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이 조화를 이룬다면 작은 얼룩은 오히려 작품의 생동감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십시오. 5. 사람을 얻는 법,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가슴.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매여 사사건건 지적하고 간섭하는 리더 곁에 누가 남겠습니까? 원장님은 너무 빡빡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목 아래에는 수많은 생명이 깃듭니다. 거목이 사소한 벌레나 이끼를 일일이 쫓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리더는 직원의 작은 실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게 배려하고 대신 그들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소한 지적질은 사람을 위축시키지만 큰 믿음은 사람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매장이 거목이 되길 원한다면 작은 잡초들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6.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 작은 것에 매여있는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음의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지나간 7-10기, 이미 일어난 사소한 실수는 데이터로만 남기고 감정은 버리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기, 남들이 내리는 사소한 평가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지엽적인 논쟁, 이겨도 남는 게 없는 말싸움에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본질적인 질문을 채우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의 비즈니스는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고 있는가? 본질에 집중하면 사소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7. 결론, 큰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장님, 19년의 세월은 원장님을 작은 개울에서 넓은 바다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온갖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받아내고 정화하여 푸른 빛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다의 위엄입니다. 작은 것에 매여 스스로를 좁은 개울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사소한 근심의 밧줄을 끊고 당신의 영혼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당신이 큰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의 큰 복과 기회들이 당신이라는 바다로 모여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소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거인의 하루를 사십시오. 당신은 닭으로 살 것인가? 호박벌로 날 것인가? 1. 닭의 비극,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인들. 우리는 마당을 서성이는 닭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공기를 가르고 하늘로 솟구칠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있습니다. 조상인 들닭은 숲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닭들은 날지 않습니다. 아니, 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던져주는 모이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안에 안락함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날개를 퍼덕여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 땅바닥에 떨어진 나달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닭에게 날개는 이제 몸의 균형을 잡거나 잠시 뛰어오를 때 쓰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원장님, 우리 주변에도 닭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미용인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경기가 안 좋아.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갇혀 날개치기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날개가 없어서 못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바닥만 보고 걷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에 달린 그 고귀한 날개를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보셨습니까? 이 호박벌의 기적, 불가능을 모르는 무모한 비행. 반면 여기 기적 같은 생명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박벌 범버비입니다. 항공역학적으로 분석하면 호박벌은 절대 날 수 없는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무거운데 그에 비해 날개는 너무 작고 약합니다. 과학자들은 호박벌의 날개치기 횟수와 양력을 계산하며 이 곤충은 물리적으로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호박벌은 보란듯이 하늘을 납니다. 꽃과 꽃 사이를 누비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꿀을 모읍니다. 호박벌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내린 불가능의 판정을 호박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날아야 하기에 날개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간절한 몸짓이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기적의 비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호박벌의 비행은 지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믿음과 쉼없는 실행이 만든 결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날아야 한다 는 명령에 충실했기에 호박벌은 대지의 중력을 거스르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3. 지식의 함정과 믿음의 위력.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주저앉습니다.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낮다.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늦었다. 자본이 부족하다. 는 식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지식은 우리를 닭으로 만듭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되어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성취를 이룬 리더들은 호박벌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19년 전 원장님이 처음 가위를 잡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원장님은 성공의 확률을 계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미용이 좋아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무작정 뛰어드셨습니까? 불가능을 모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할 소명이 있다. 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신체적 한계나 환경의 제약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된다 고 말할 때 가슴으로 가보자 고 외치는 호박벌의 무모함이 인생의 기류를 바꿉니다. 4. 길들여진 마음을 야생의 본능으로 깨워라. 닭이 날지 않는 것은 안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모이를 받아먹는 삶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키움센터를 찾는 수많은 교육생 중에는 스스로를 닭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원장님이니까 가능하죠.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호박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은 단순한 커트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깨 뒤에 숨겨진 날개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선은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닭처럼 살기를 거부하고 호박벌처럼 무모하게 날개짓을 시작할 때 매장은 단순한 일터에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비행장이 됩니다. 5.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한 추락은 없다. 호박벌이 나는 원리를 나중에 과학자들이 다시 밝혀냈습니다. 호박벌은 날개를 단순히 위아래로 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처절하고 빠른 날개짓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동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날개짓으로 단번에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수만 번, 수억 번의 시도와 연습, 그리고 실패라는 날개짓이 반복될 때 비로소 부력이 생깁니다. 19년의 시간은 원장님이 멈추지 않고 날개짓을 해오신 기록입니다. 때로는 태풍을 만나 추락할 뻔한 적도 있었겠지만 원장님은 호박벌처럼 나는 날아야 한다 는 사실만을 믿고 다시 날개를 휘저으셨습니다. 그 쉼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원장님은 대한민국 미용계의 거대한 기류를 만드는 거인이 되신 것입니다. 날개가 완벽해도 의지가 없으면 추락하지만 날개가 부족해도 의지가 있으면 비상합니다. 6.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선언.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도 땅만 파헤치는 닭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몸을 던지는 호박벌입니까?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어깨에 달린 위대한 날개의 존재를 인지한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한계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안의 가능성만을 믿고 호박벌처럼 미친 듯이 날개짓을 시작할 것이다. 아픔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날개 근육이 저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통증은 당신이 드디어 지면을 박차고 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기 위해 아픈 것이 아니라 날기 위해 아픈 것입니다.
7. 결론. 모든 장벽은 마음 안에 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오직 자신이 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달개 날개를 가졌든 호박벌의 날개를 가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원장님, 19년의 내공을 담아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외쳐주십시오. 닭으로 살며 생을 마감하려는 이들의 손을 잡고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호박벌들에게 너의 비행은 틀리지 않았다 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닭의 안주함을 버리고 호박벌의 도전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가장 눈부신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박차고 오르십시오. 키움을 만나면 빌딩주가 됩니다. 가을 거울빛 가을 거울빛 일내는 성공 예쁜 고객 왔을 때는 기쁨으로 넘는 고개 비온 날이라 웃는 고객 왔을 때는 행복으로 남는 고객 미워하리라 웃는 고객 왔을 때는 공감으로 나는 고객 미움하리라 진상 고객 왔을 때